자, 2권의 첫 강의입니다. 2권의 첫 강의는 수동태로 시작이 돼요. 그죠? 자, 수동태. 지금까지 1권에서 배운 그 명사 시리즈, 부사 시리즈 이 많은 것들을 이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2권에서는 또 수동태, 4형식, 5형식 뭐 이렇게 해서 좀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한번 또 그걸 적용해서 더 긴 문장들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합니다. 첫 번째가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우리말로 뭐뭐 되다, 지다, 이히다, 받다, 당하다라고 적어놨죠. 이걸 왜 적어놨느냐 하면 수동태 그러면 일단 문법이니까 우리는 뭐야? 학교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또는 학원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으면 이게 문법으로 수동태가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말의 수동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영어로 넘어가자. 이런 취지에서 그걸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일단 옆에 예문이 있어요. 이 집은 오래전에 지어졌다. 너무 많은 물이 낭비됩니다. 그 예시는 예전에 읽히지? 너는 칭찬 받을 거야. 나 그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있어.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보면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이 뭘 짓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집을 지었겠지. 그러니까 집 입장에서 보면 지어진 거고, 물은 낭비가 자기가 되는 거고, 그죠? 시는 읽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다? 한국어에는 수동태를 안 그러고 우리가 피동이라 그러죠. 피동. 이 피자가 당한다는 뜻이죠.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한다. 능동은 그 동작을 할 능자예요. 할 능. 능이 한다. 그래서 동작을 한다는 걸 능동이라고 그러고 당할 때 피동 또는 수동 받을 숫자를 써서 수동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한국어에는 동사의 능동태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는 어미가 있죠. 그 피동 어미를 위에 적어 놓은 거예요. 되다, 지다, 이히다, 받다, 당하다. 기억하세요. 한국어가 먼저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문장이 이런 게 있어요. 수동태 문장은 한국어와 영어 모두 능동태만큼이나 흔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문장 형태입니다. 뭔 소리냐? 피동 또는 수동은 능동태 이걸 따로 대비시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흔하게 사용됩니다. 그걸 잘 알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수동태를 왜 사용하며 도대체 왜 수동태를 사용해야 하며 능동태 있는데 또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은가? 이거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게 수동태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밑에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주어가 분명하지 않거나 당연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을 때라고 해놨습니다. 갈로 열고 능동태 주어를 생략하기 위해서 수동태를 사용한다라고 해놨죠. 뭔 소리냐? 그 행위를 한 주체가 누군지 모르거나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6.25 전쟁 때 그 절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 말을 만약에 이게 지금 수동태죠. 절 입장에서는 자기가 불을 낸 게 아니라 자기가 불을 탔죠. 수동태예요. 6.25 전쟁 때 그 절이 불타 없어졌어요. 그리 불을 탔습니다. 라는 문장. 그러면 이 절을 불지른 사람은 누굽니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병사들이 했겠죠. 아니면 폭탄이 했거나 행위 주체가 있긴 하겠지만 그게 누군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쓰면 좋은 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왜? 주어를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 했는지 그걸 없애기 위해서 목적어였던 걸 주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어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쓴다는 거. 또 흔히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와, 자전거 도둑 맞았다. 왜 도둑 맞았다고 합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자전거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주체를 알 수 없으니까 내 자전거를 주어로 두고 내 자전거 입장에서 도둑 맞았다 하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죠. 주어를 없앨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주어를 모를 때. 또 하나는 주어가 너무나 당연할 때. 자, 가장 흔한 예가 이거죠. 저는 언제 태어났습니다. 저는 봄에 태어났어요. 저는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이거를 우리가 저희 엄마가 봄에 저를 낳았어요. 저희 엄마가 몇 년도에 저를 낳았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수동태가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나를 낳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자기 엄마가 아니면 나를 낳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어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굳이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때도 우리가 수동태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수동태를 언제 쓴다? 두 가지. 주어를 알 수 없거나 주어가 너무나 당연할 때 씁니다. 이게 수동태의 본질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써요. 두 번째는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라고 해놨어요. 이때는 주어는 by의 형태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다 했는데, 자, 이때 이제 등장해야 될 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한 50번은 봤을 법한 이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화살표, 주어, BPP,
by. 이거, 그죠? 많이 봤죠? 자, 이게 이제 수동태를 가리키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죠. 수동태를 만들 때 목적어가 주어가 된다. 동사는 BPP 형태가 된다. 주어는 by 형태로 남는다. 이거죠. 근데 요게 바로 뭐냐면은 요 문장 그대로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써도 될 걸 이렇게 바꿔놨어요. 왜? 주어 동사를 바꿔놓어서 문장의 형태를 바꿈으로 해서 주어와 동사를 돋보이게 한다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평이하게 말하는 것보다 수동태로 말해주면 문장의 주체와 객체가 바뀌면서 좀 돋보이고 눈에 띄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나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때는 주어가 by 형태로 이렇게 뒤에 남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게 남게 되죠. 그때 이 by는 우리말로 뭡니까? 뭐뭐에 의해서가 가장 흔하고 뭐뭐에 의해서, 그것도 어려우면 뭐뭐에게, 뭐뭐한테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수동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영어 독해를 하거나 막 이렇게 수동태를 보면 뒤에 by 뭐뭐라고 남아있는 수동태가 많을까요? 아니면 행위 주체가 없는 수동태가 많을까요? 당연히 이게 많습니다. 이게 본질이라고 했죠. 이게 수동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가 가장 많고 by 뭐뭐라고 남아있는 형태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수동태 그러면 BPP 그러지 말고 수동태 왜 쓰는지 아나니?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쓰는지 알아야지.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어를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걸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는 능동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수동태로 표현할지 능동태로 표현할지를 내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음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어 이야기가 나와요. 영어 이야기가. 그래서 그 집은 오래전에 지어졌다라고 예문이 The house was built a long time ago 라고 나오는데 BPP 나오죠? 자, 이거 살짝 한번 들여다볼게요. 영어의 동사 형태는 몇 가지입니까? 기억나요? 5가지. 동사 원형, 현재 과거,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 중에 동사 원형, 현재 과거는 잠시 남겨두고 현재 분사라고 불리는 ing와 과거 분사라고 불리는 pp. ing가 현재 분사인데 사실 얘도 영어로 쓰면 pp예요. 왜냐하면 이건 present participle, 현재 분사. 얘는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상하게 이거를 pp라고 공부하죠. 과거 분사, past participle. 어쨌든 보세요. 분사라는 말은 영어에서 원칙적으로 분사는 한국어의 형용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현재 분사의 의미가 뭐였죠? 뭐뭐하고 있는이죠. 형용사의 의미로 끝나요. 과거 분사의 의미는 뭐뭐 된, 뭐뭐해 진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의 의미로 끝나요. 현재 분사건 과거 분사건 형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BPP라는 건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나 행복해. 어떻게 합니까? I am happy 하죠. I am happy. 자, 이거 선생님 우리 같이 공부할 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happy라는 형용사, 니은으로 한국어에 끝나는 형용사가 한국어는 니은을 그냥 행복하다 붙이면 되지만 영어는 그걸 할 수 없어서 비동사를 넣어야 얘하고 얘가 만났을 때 행복하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B가 없으면 형용사는 동사로 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형식에서.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에서 보면 I reading이라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왜냐? reading이라는 건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형용사니까 얘도 당연히 비동사가 있어야 뭐뭐 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같은 개념인 거예요. 같은 개념. 그러면 자, I 뭐 할까? 뭐 할까? scold 그냥 해봅시다. scolded. 자, 이게 과거 분사, 야단 맞은이라는 과거 분사라면 이렇게 쓸 수 있느냐? 못 쓰죠. 근데 뭐 얘는 뭐뭐 된, 뭐뭐 받은 니은이니까 당연히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 was scolded. 나 야단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동태를 BPP라고 공부하는 건 맞지만 BPP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이 이거 3개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맵에 보면 나중에 가면 형용사 시리즈에 형용사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들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수동태의 형태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걸 마치 무슨 문법처럼 공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정리해 볼게요. 수동태는 중요합니다. 왜? 써야 되니까. 언제? 주어를 모를 때, 주어가 너무나 당연할 때, 또는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한국어는 형용사형 의미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뭐 된, 뭐뭐의 진, 이게 가장 흔하고 뭐뭐인, 뭐뭐이힌, 받은, 당한, 뭐 이런 거 얘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뭐 된, 뭐뭐의 진이에요. 한국어는 뭐뭐 된, 뭐뭐의 진이라는 형용사를 그냥 뭐뭐 되었다, 뭐뭐 지어졌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데 영어는 과거분사라는 게 우리말에 뭐뭐 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걔를 동사처럼 써먹으려니까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아시겠죠? 이게 수동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면 한국어는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방금 제가 설명한 것들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능동태, 수동태에서 한 개 해놨죠. 예를 들면 동사가 있는데 만들다, make, made, made. make 다음에 made는 과거지만 끝에 있는 made는 과거분사인데 얘의 뜻은 한국어의 뭐다?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진이다. 그래서 얘가 동사 만들어졌다 하려면 당연히 be made가 돼야 된다. 이 개념으로 한번 박스를 넣어 본 겁니다. 이해를 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못하셨으면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수동태 여기서 끝났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권의 첫 번째를 수동태라고 나눠놨습니다. 또는 이 책을 수동태에서 잘라서 그 다음 챕터라고, 그 다음 책으로 분리해놨습니다. 그 기준이 수동태입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수동태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BPP, 그러면 쉽네? 쉽잖아요. 동사만 알면 되니까, 과거분사만. 근데 그게 수동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거예요. 동사를 우리가 조동사편에서 일본에서 배울 때 이렇게 했죠. 동사 표현이 서툴면 나머지 부분은 아무리 공부해놔도 영어는 쓸모가 없다. 동사 표현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면 쓸모없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왜?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반드시 동사가 오니까 얘가 어려우면, 얘가 서툴면 나머지는 못한다. 말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요 앞에 뭐 붙인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영어의 동사 형태는 동사 원형, 현재, 과거, 현재분사, 과거분사밖에 없다. 현재하고 과거는 조동사가 필요 없지만 동사 원형과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조동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앞에 조동사 기억나세요? 정리해보세요. 1번 형식 조동사. 자, 오들볼볼하는 형식 조동사. 2번 비동사. 3번 have 동사. have pp 할 때 have. 4번이 do였죠. 부정문 만들 때, 의문문 만들 때. 그랬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요것끼리 연결을 못하면 영어는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려는 수동태는요. 수동태는 어떨까요? 수동태라고 공부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는 우리 수동태는 형태적으로 따져보면 주어 비 다음에 형용사 보호 따라온 거하고 똑같죠. I am tired, I am happy.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 문장에 비동사 있던 걸 조동사를 넣으려고 그러면 어디다 넣습니까? B가 조동사니까 여기에다가 필요한 형식 조동사나 이런 걸 넣게 되겠죠. 완료, have 같은 거. 그래서 수동태 자체를, 형태를 이해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수동태를 써먹기 위해서 주어를 말하고 나서 이 BPP라는 수동태를 써먹어야 그 다음 걸 말할 수 있으니까 얘를 잘 써먹을 때 핵심은 여전히 조동사입니다. 수동태 앞에 얼마나 내가 필요한 조동사를 잘 붙일 수 있느냐가 수동태의 흐름을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거지 BPP라고 백날 말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수동태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설명해놨고 조동사가 중요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럼 넣어볼까요? 우리말로 이렇게 되네요. 나무들이 심어진다. 현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Trees are planted 이렇게 돼요. 나무들이 심어졌다. Trees were planted. 과거니까. 이제부터 현재 과거를 제외하면 조동사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한번 넣어볼까요? 나무들이 심어질 거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빨리 되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Trees will be planted. 그쵸? be planted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형태고 요 앞에다가 형식 조동사가 들어간 거죠. 나무들이 심어질 거야. 어떻게? Trees will be planted. 나무들이 심어질 수도 있어. Trees may be planted. 나무들이 심어질 수 있어. 가능이면 Trees can be planted. 나무들이 심어져야 해. Trees should be planted, must be planted. 그죠? 심어질 수 있었어. could be planted. 심어지건 했어. would be planted.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기 이제 나와 있고요. 또, 심어져야 했다. 나무들이 심어져야 했다. 이 could, can에, should나 must는 기억나시죠? 과거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과거로 쓰려면 반드시 had pp로 표현합니다. have to로 표현합니다. have to가 아니라.
had to. 그러니까 나무들이 심어져야 했다라고 하려면 당연히 뭐다? trees had to be planted. 어때요? 이게 입에 익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한번 잘 보세요. trees will be planted, can be planted, may be planted, should be planted, must be planted, could be planted, had to be planted. 물론 여기에도 형식조동사 대체 표현들이 사용될 수 있겠죠. 어떻게? 예를 들면 trees are able to be planted, are going to be planted, used to be planted.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진행형 같은 경우 수동태도 진행이 됩니까? 되죠. 나무들이 심어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심어지다 자체가 BPP인데 여기다가 진행의 의미를 더하고 싶습니다. 진행의 의미는 뭡니까? 진행은 BING죠. 현재 분사. 그리고 여기다가 수동태를 더하니까 BPP가 되네요. 이거를 단순히 더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B. 얘는 뭐가 됩니까? 빙이 되죠. 비빙 PP. 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비빙 PP, 비빙 PP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객관식 문제 맞출 때 하는 공부고 그게 아니죠. 우린 써먹어야 돼요.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죠. 나무들이 심어지고 있다. Plants are being planted. 그러니까 이 being planted가 하나의 의미로 딱 고정돼 버려야 돼요. 그 앞에 be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봐요. 나무들이 심어지고 있었다. Trees were being planted. 나무들이 심어지고 있을 것이다 하려면 수동태 진행형에 will이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trees will be being planted. 미래에 심어지고 있을 거다까지. 그리고 완료까지 가면 나무들이 심어졌다. have pp에 be pp를 더하면 have been pp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거 앞에서 다 요게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들은 심어졌다. Trees have been planted가 되겠죠. 여기에는 빼놨지만 수동태도 현재 완료 진행형이 돼요. 나무들이 심어져 오고 있다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Trees have been being planted까지 가네요. 그건 뭐 지금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요 정도만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충분히 좋으니까. 되셨죠? 그래서 수동태 공부는 앞에 말한 수동태가 뭐다라는 거는 중요하긴 하겠지만 앞에 말한 뭐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제가 한국어의 수동태 의미를 아느냐 모르냐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어에 이런 의미가 붙어서 수동태로 표현할 줄 이건 수동태로 해야 돼 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쭉 나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고 수동태를 실제 써먹기 위해서는 BPP라는 이 형태 앞에다가 원하는 형식조동사와 진행형 표현 B와 완료의 have까지 마음대로 넣을 줄 알아야 수동태가 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한 가지 더 이제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나오는데 수동태의 부정문은 BPP 할 때 B가 조동사니까 그 뒤에 not을 넣으면 당연히 부정문 되는 거고 의문문 만들고 싶으면 그 B가 앞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너는 그냥 한번 you were scolded. 넌 야단 맞았어. 자, 이거 수동태죠. 근데 너는 야단 맞았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요게 비동사, 요게 조동사니까 앞에 가면 되죠. were you scolded? 끝났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 not을 쓰려면 you were not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앞에서 우리 다 했던 공부니까 거기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조동사의 법칙에 따라서 부정문과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돼 있고 not을 붙입니다. 그리고 참 가장 앞에 있는 조동사에 not을 붙입니다. 라는 것도 역시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한번 볼까요? It will be imported from other countries. 자,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될 거야 라는 문장이죠. 그죠? will에다가 BPP 붙은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그건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지 않을 거야 하면 어디다?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붙이겠죠. It will not be imported가 될 거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될까? 라고 의문문 하려면 제일 앞에 있는 조동사 얘만 가면 되죠. Will it be imported 하면 되겠죠. 자, 요거 공부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동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공부는 끝났습니다. 자, 끝났고 끝난 게 중요한 게 이제 해봐서 아시죠? 문법을 이론적으로 아는 건 그냥 공부의 요만큼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 걸 만드는 건 연습이고 많은 어떤 실전 연습에서 그게 내게 되는 거다. 그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걸 여기다 포인트화 시켜 놓은 거죠. 조동사 잘 붙이는 거. 아시겠죠? 자, 정리합시다. 수동태 별거 없다. 수동태 언제 쓴다? 주어를 알 수 없거나 주어가 당연할 때 또는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쓴다.
형태는 영어에서 BPP. PP는 과거 분사니까 B가 있던 건 당연하다. B 플러스 형용사와 다를 게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어의 형용사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다. 되다, 쥐다, 받다, 이히다, 뭐 당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되다시다.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표현하는데 수동태 표현할 때 또 역시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동태 BPP 앞에 조동사를 얼마나 잘 붙일 수 있느냐. 빠르게 판단해서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프랙티스가 중요하니까 숙제를 꼭 하셔서 정말로 하셔서 강의를 그 다음 프랙티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